안녕하십니까. 경마사이트 넘버 2015년 4월 3일 금요 경절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서부터 이제 노을 경마가 작년에 이어서 또다시 4월달서부터 시행이 됩니다. 일단 첫 경주 발매 시간, 그러니까 발주 시간은 12시 50분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조금 느긋하게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좀 특이사항이 하나 있었죠? 네. 지난주 부산교체 일요일날 4경주 때 일본과 영웅볼트에 대한 어떤 등재가 끊어진 거에 대해서 이제 그 후로부터 이제 주행 그 경주 자체를 갖다가 경마팬들이 이제 막아가지고 5경주하고 6경주를 일요 부산교체를 시행을 못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 뭐 일단 책임이 일단 먼저 있는 거 아닙니까? 관리 소홀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등자가 풀립니까? 그거는 팬들이 뚜껑 안 열 수가 없죠. 저도 축구를 인정했었고 상당히 뭐 모든 사람 다 경마 좀만 알면 그 대가리인데 뚜껑이 안 열리겠습니까? 거기서 화가 나가지고 경주를 막아버렸어요. 말들이 나가는 거를 뭐 팬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또 그전에 마산에다 서울 경마에서 그래서 일단 대처를 잘못한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또 부산 경마들을 환불해달라. 팬들은 좀 해가 문제가 많습니다. 뭐 천천히 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 경주 운영했던 기수의 잘못이 좀 크다 봅니다. 후지 기수가 뭐 능력 마필에 또 기승했고 또 이 출전마다 몇도 안 되고 또 사이즈도 떨어지는 마필들인데 거기서 선행을 나가야지 왜 붙들고 제어를 하는 바람에 그 끈이 딱 부러지는 바람에 좀 기수가 판단 미스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 마사이가 굉장히 잘못했다. 지금 4경주의 경기 결과표에도 아무런 공지사항이 없어요. 네. 그리고 어떤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분명한 건 못 뛰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필이 주행을 중지를 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방송을 했어야지만 경마팬들한테 어떤 호응을 얻든지 지식을 전달시켜줬어야 되는데 아무런 행위도 안 한 다음에 경주가 성립이 됐다 이런 식으로 풀 뜯어먹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뚜껑이 안 열리겠습니까? 그것도 인기 1위 말인데 8점에서 등자 빠져가지고 상권에서 또도 인기 주행 중지를 시켰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리플레이 화면을 틀어주든지 뭐 꼭 낙마를 해야지만 저 리플레이 그 화면을 다시 틀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강착이나 착순병이 이럴 때만 제가 보기에는 마사의 그 운영하는 애들을 다 모가지를 쳐가지고 솔직히 월급을 못 받게 되는 게 정상이 아니겠냐. 경마팬들 너무 우롱한 처사다. 어떤 대처 능력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두 개 경주 모두 이렇게 서울도 한번 그랬고 부산도 한번 그런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은 경마팬들을 갖다가 진짜 떠받들면서 고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맨날 뭐 쓰레빠시 안 씻고 오면 자꾸 그런 건 지네들이 하면서 그런 건 정당성이 있고 어떻게 경마공원 가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딸들을 데리고 가는데 쓰레빠 신고 왔다고 딸들 앞에서 아버지를 퇴장을 시키는 거야. 그게 무슨 잘하는 행동이고 경마팬들은 진짜 받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조그마한 미세한 부분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런 행동들도 거침없이 마사에서 한 것이 아니겠냐. 팬들의 위험을 더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김민수 저의 입장입니다. 자, 그럼 그렇고 지난주 적중네요. 뭐 지난주에는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물론 방송 UCC 승부는 계속 몇 주째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피노누아 게임 있었죠. 대상 경주에서 약 싹 집어넣자라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서비스라고 말씀드렸는데 배당이 참담한 배당이 나왔습니다. 2.0이 나왔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이제 승부 경쟁을 맞췄던 것이 이제 대왕신 게임 18배짜리를 주력으로 때렸고요. 이외에도 승부 경주에서 댄싱을 부 게임에서 제가 농구 선택을 한 방으로 때리면서 뭐 SB로라든가 뭐 10배짜리 뭐 적중을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평소보다는 한 반 정도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안타까웠던 경주가 뭐 대결왕이라든가 볼트산 이런 것들을 인기말 연결 안 시켜서 제가 자충스러웠던 경주가 있더라고요. 좀 아쉬웠던 한 주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전철 의원. 네, 저는 이제 처음 이제 이 UCC 방송 같이 이제 찍으면서 좀 준비를 나름대로 좀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복병마를 잡아내면 또 다른 복병마가 들어와가지고 아주 뭐 뚜껑이 좀 열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뭐 배당이 또 뭐 작은 그러한 또 이 네이스를 추천한 것이 아니라 기본 배당 뭐 주력으로 때렸던 배당 자체가 뭐 30배, 50배짜리 막 때렸는데 또 이상하게 좀 잘 엮여가지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좀 이상하게 좀 제가 좀 약하게 보는 마필들이 뭐 코차로 아니면 아쉽게 와가지고 따는 바람에 그런 경우도 좀 많았었고 뭐
금요경마에서는 이제 성적이 좀 나왔습니다. 뭐 제주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이제 금토일 중에서 가장 높은 배당 한백돌풍 복병 마피를 놓고 한번 때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복숭식이 60배가 넘는 배당이 나왔고 쌍 같은 경우는 190배가 넘었습니다. 뭐 처음 이제 UCC를 찍으면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좀 팬들에게 좀 많은 좀 실망을 좀 안겨줬습니다. 그렇지만 또 전천후가 이번 주 또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주 한번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실망감은 아니고요. 뭐 전천후 같은 경우 대왕 놓고 승부하다가 소로름 들어오는 바람에 뚜껑이 열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좀 아쉬웠던 경주들은 전 너무나 많았습니다. 정말 코롭게 졌고 뭐그 부산기차 4경주 같은 경우에는 뭐 1호 한 방으로 때렸더니 영웅볼트가 등자 끊어지고 너무나 좀 운이 좀 안 따라줬던 경주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부산교차 이제 금요 경기에서 제가 메인 승부처를 제대로 적중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한 점이 많았다. 네, 그래서 이번 주를 다시 한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 우리 세 위원 모두 지난주를 조금 약간 반성하는 그런 맛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다음 주에는 많은 적중을 해서 많은 적중 연구를 하겠습니다. 자, 승부처 말씀해 주시죠, 이병정. 네, 굉장히 길었군요. 자, 오늘 승부 경주는 6경주 그리고 메인 승부 8경주 되겠습니다. 네, 6경주하고 메인 승부처는 8경주. 천천히면. 네, 오늘은 제가 전반부 2경주 그리고 맨 마지막 10경주를 승부 레이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중에서 메인 승부처? 메인 승부처는 이제 역시 이제 마지막 경주가 중요하죠. 마지막 승부 경주, 메인 승부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10경주. 김민수 전은 4경주하고 9경주 하겠습니다. 메인 승부처는 9경주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1경주 하겠습니다. 1000m 국내산 6등급 경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적전고도 선행 가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병정. 네, 선행마들이 많고요. 입상고도 많고요. 그 중에서 뭐 이번 경기에 단연 인기마가 4번 승리 아이콘인데 주행검사 모습이 지난번에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데뷔전에서는 뭐 좀 무리했습니다만 너무 막판에 퍼졌어요. 1300이었습니까? 데뷔전 1300에서 그래도 인기를 모았거든요. 네, 그렇죠. 깜빡이로. 근데 직전 경주 1200을 떠나서 뭐 막판까지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걸로 볼 때는 경주력을 좀 회복을 한 게 아닌가. 이번 경주 이제 유일하게 단점이 있다면 선두권 경합할 여지가 있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일단 안쪽 게이트에 조성권 기수라면 일단 입상 유력마를 보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뭐 지금 행보 자체가 1300, 1200 그리고 최단 거리는 1000을 놨어요. 네. 네, 플러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자, 정철은. 네, 저는 이제 복병권에 있는 마필이 이제 9번 비카진을 이번 경주 한번 좀 노려보고 싶습니다. 이 비카진은 지난번에 이제 공백기를 좀 가지면서 나왔던 말인데 외선을 타면서 막판에는 완전히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 마필들 보면 이 1300을 뛰다가 아니면 1200 뛰다가 갑자기 거리를 1000m로 딱 줄여가지고 지난번에 아주 꼴찌했던 마필이 1000m 경주에 나와가지고 아주 널널하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고 또 이 9번 비카진 같은 경우는 직전에 비해서는 이 조교 패턴이나 강도가 상당히 좀 강해졌습니다. 충분히 이번 경주에서 복병권의 세력 될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9번마 비카진의 이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이제 4번마 승리 아이콘을 세게 보는데 이병정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왜 용근이가 탄 11번 월드퍼스트 이 마필 자체가 오래간만에 출전했어요. 데뷔 가닥 자체는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고 앞으로 발전 기대치가 좀 있었던 마필인데 외부 휴양을 갔다 왔던 마필인데 일단 훈련들은 소속적 화이트 이글이라는 마필과 경합을 했어요. 3군 마필인데 그것도 이제 용근이가 타는 마필인데 그 마필과 경합이 아주 좋은 거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오래간만에 출전해서 솔직히 50주 동안 뭐 했겠어요? 돈만 나갔던 마필 아닙니까? 그렇지. 예, 돈만 나갔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출전마 대다수의 마필 중에 가장 간절한 마필이 누구겠냐 고민을 해봤는데 간절함은 11번 월드퍼스트의 김용근이의 어떤 기승이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일단 개인적으로 이제 4번을 거의 축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제 11번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해드렸고요. 자, 나머지 3번마 대보름달, 거기 5번마 베스트 퍼머머, 뭐 인기를 모으고 아무것도 없었고 6번마 비워줄지는 찝찝한 느낌, 8번 다이나믹함, 요 정도 선상이 아니냐 이렇게 보십니다. 자, 이 경주 하겠습니다. 1200 국내산 6등급 경주 전천후의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전천후의 승부처 잠시 후에 들어보시고요. 뭐 저부터 할게요. 저는 7번마 네이비스타 이병정 그때 적중을 하셨죠? 네. 네, 어찌됐든 뭐 따라가면서 끈끈한 맛을 유지했고 문제는 무엇보다 이번 경주 구미와 편성 자체가 너무 좀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직전 경주 정도만 뛰어줄 수 있다면 그리고 1경주에 출전할 예정인 대보를 따른 육군 마필과 경합시 이끄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7번마 네이비스타가 연투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병전. 네, 이거 전천후 의원이 도대체 뭐를 노리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꼭 경주 때 이제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우리 7번 얘기해 주셨고 4번은 우승최고 신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마 우승최고인데 알라딘 있죠, 알라딘. 네. 손영표 말인가? 네. 알라딘이. 하여간 서울의 2군에 있는 예전에 한 문세영 기수가 우리 한번 들어왔고 그 이후에는 못 들어왔죠, 지금 김혜성 기수가. 아무튼 우승최고라는 마필은 알라딘의 2군가에 있는 알라딘의 이제 목이 형제 마필이 되겠습니다. 싹수의 우주행검사 모습이 선두권에서 마지막에 채점이 됩니다. 근데 끝거리가 계속 좋아. 그렇죠. 아, 이거는 분명히 혈통값이 하겠구나. 저는 4번을 추천하겠습니다. 네, 4번마 우승 최고를 말씀해 주시고. 자, 전철의 승부처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이 경주는 이제 출전마가 지금 이제 9마리 정도 나오고 있는데, 능력 마필들이 없는 경주입니다. 이렇게 이 기복형 마필들이 나왔을 때는, 그 주에 이제 훈련을 어떠한 말이 잘 시키고 나왔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이번 경주, 훈련 시의 직전과 완전히 달라진 변화 속에서 나오고 있는 마필을 충만으로 노리겠습니다. 특히 이 마필은 지금 인기권에서 제가 봤을 때 많이 팔려야 한 4, 5위권 정도 팔릴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바로 그 복병권에 있는 마필을 축으로 놓고 한번 오전장부터 한 배당을 한 중배당 정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마 자체가 이제 어떤 무언가를 인정하는 게임이 아니라 무언가를 찾는 게임이에요. 복병마를 찾는 게임이고 항상 복병마가 존재하는 그래서 다크호스라는 마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전천후에는 항상 예상 자체가 물론 이제 능력 마필 인기만 접점도 인정을 하지만 대다수의 경주에서 좀 비율 자체가 다크호스를 많이 찾으면서 공략을 포인트를 잡는 그 예상 자체를 많이 합니다. 이번 이 경주가 왜 전천후에는 승부처냐? 그 다크호스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뭐 편성도 딜딜하기 때문에 훈련 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했던 강력한 노리도 다크호스가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배당을 노리는 거죠. 예. 아무튼 이번 이 경주는 전천후의 승부처 현장에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경주 하겠습니다. 1300m 국내산 6등급 경주 하겠습니다. 이병전. 네, 능력상 우열이 드러난 경주로 보여집니다. 인기마들의 강세가 불가피한 경주고요. 고배당보다는 좀 압축된 그런 저배당 쪽에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4번 위너스 보이는 이번 경주 인기 1위가 예상이 되는데 직전 경주 많은 방해를 받으면서 그날 한 마리가 낙마를 입었습니다. 리얼리킹인가요? 그건 낙마를 하면서 깽판을 치면서 외곽에서 좀 방해를 받았던 마필인데 위너스 보이가 드디어 이제 좀 데뷔전에서 늑발하고 깨진 이후에 실망을 줬습니다만 드디어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좀 살아난 것이 아닌가. 편성 자체가 대단히 약하고요. 또 순발력이 좀 보강이 됐기 때문에 4번을 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네, 전천후는. 네, 저는 1번 게이트에 있는 스페이스킨을 이번 경기에서 관심마로 이제 보고 있는데, 뭐, 기수가 이번에도 바뀌었습니다. 직전에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해가지고, 막판에 날라 들어왔었고, 이번 경주도 경주 흐름이나 뭐 페이스 자체는 그렇게 빠를 것 같지 않습니다. 안쪽에 조성공 기수. 조성공 기수 같은 경우는 추임마 가지고도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러한 또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1번 게이트 중위권 정도만 쫓아가준다면 마지막 한발 싸움에서는 1번 스페이스퀸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번 스페이스 퀸 역시 조성건의 기승이라든지 어떤 편성, 막판 탄력 1번만 스페이스 퀸을 전천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이병주와 같이 이제 4번만 위너스 보이를 같이 가겠습니다. 이게 530kg짜리 마필이에요. 완전 돼지예요. 1월달 경기 황급빛 바다에 이 깨졌을 때 얘가 야 이거 진짜 똥말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난번 경기 또 말이 미쳐서 또 한번 추천했어. 그런데 그렇게 방해를 받고 그 정도라면 지난주에 그 마이블레이드도 3차 보지 않았어? 네, 그죠? 3차 갔죠? 제가 마이블레이드 별 내용 없다 해서 저는 거의 꺾다시피 했는데 어찌됐든 뭐 3차까지 승부제를 해봤어요. 일단 직전 경기 편성이 좀 셌다. 마이블레이드 위너스 보이 뭐 저 데끼리 한 바로 돌았는데 어찌됐든 4번이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보입니다. 자, 남은 3번만 러브리안, 거기 5번 대승 찬스는, 거기 6번만 올림피아 퀸은 데뷔전은 1300을 쓰기 때문에 어떤 느낌 자체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좋은 말인데 기본 상서 분명히 있는데 제가 1300이 너무 멀어 보여서 네, 그렇죠. 뒤로 돌려놨습니다. 거기 6문의 8번만 영웅강호 이런 맛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사이즈 넘버에서는 일단 4번만 위너스 보이하고 1번만 스페이스 퀸에는 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 하겠습니다. 1400m 국내산 5등급 경주. 자, 이번 4경주는 김민수의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승부를 들어가는지는 잠시 후에 들어보시고요. 천천히. 네, 이번 경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축이 없고 그리고 또 마필들 자체의 기본 사이즈가 그렇게 뛰어난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기본 배당은 나온다. 뭐 엄청난 또 고액 배당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레이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저는 이제 4번 미스터 켈리를 이번 경주에서 크게 인기는 끌 것 같지 않지만 우마필을 한번 좀 노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우마필은 출발 자체가 매끄럽지 못한 마필이고 직선 1400m에서는 충분히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또 뒷심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경주에서 뭐 그렇게 큰 능력 자체는 끌어내지 못했지만 이번 경주에서 충분히 중위권 정도 쫓아가준다면 마지막 내측에서 한번 탄력 있는 걸음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이병주요. 네, 대단한 혼전이죠. 무조건 배당은 나오고요. 13마리 중에 한 12마리가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11번 헬로 챔프가 지난번 통해서 완전히 다른 말이 되지 않았나. 레전드 위너란 마필이 그 다음에 또 아마 제 기억으로는 들어왔어요. 대차로 들어왔어요. 선행으로 들어왔죠. 근데 헬로 챔프가 그전 때거 볼 때는 뭐 그리 센 말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경주에서 인기 순위 한 7위권이었는데 이게 마지막에 찍어버렸습니다. 상당히 좀 가장 많이 변한 말이 아닌가, 이렇게 11번을 추천하겠습니다. 네, 11번 헬로 챔프. 자, 이번 4경주는 김민수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 선행가는 마필들은 싹 지워야겠죠? 일단 2번만 히말라야 전보, 거기 12번 기쁨에는 제가 분명 직전 경주 때 분명한 것은 2번 마필로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위닝 넘버를 마필을 추천을 못했기 때문에 적중이 나오지 못했어요.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경주인데, 어찌됐든 2번만 히말라야 전복이라든지 12번 기쁨에 이런 마필들은 완전히 걷어치우고 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5번만 화려한 함성은 지난번 경주 때 입상을 차지했어요. 제가 퀸트아치의 화려한 함성 한 방으로 저희가 승부를 들어갔어요. 제대로 먹었죠? 네, 제대로 먹었던 마필인데 얘도 잘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충 답이 나올 겁니다. 어차피 뒤에서 추입하는 놈이 유리한데, 딱 편성 보니까 요거 딱 세 마필에서 때리면 끝나는 경주예요. 뒤에서 추입하는 놈 세 마필, 앞에 선입 가는 놈이나 따라가는 놈 다 안 되는 놈들이기 때문에 막판 추입할 수 있는 세 마필을 갖다 놓고 때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 세 마필이 모두 상태가 좋다. 따라서 이번 4경주는 김민수의 승부처. 일단 후미권에 추입할 수 있는 세 마필을 놓고 가게 뭐 돌리든 매치든 승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 하겠습니다. 1300m 국내산 5분 경주 하겠습니다. 자, 이병주부터. 네. 자, 이번 5경주가 대단히 까다로운 경주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부산 경마, 금요 경마 중에 가장 혼전도 높은 경주입니다. 자, 누가 앞에 가서 선행을 가서 뺑 돌아버릴지, 아니 선두권이 다 무너지고 뒤에서 뭐가 날라올지, 그 정도로 이번 경주는 앞에 가는 말이 2번, 3번, 4번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14번 인디언 파크, 그 다음에 추위권에서 이제 여러 마리 있는데, 자, 이번 경주 일단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10번마 재간둥이가 되겠습니다. 재간둥이 2연타를 때리고 나서 그 이후에 바닥을 찼다. 지난번 경주에서 중후미에서 내측 투입을 했는데, 일단 그 직전 경주를 놓고 볼 때는 충분히 회복이 좀 된 거 아닌가. 일단 경주력에 1400에서 적응을 하면서 이번 경주가 아무래도 선두권이 조금 치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기수가 서울에서 내려온 한성열이죠. 김석봉이라는 내려가죠. 두 기수가. 되지도 않는 말이 이번 KL에컨 마일 대상경주에 서울에서 딱 두 마리 내려가는데 그냥 지우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우시면 되는 말인데, 한성열 기수가 아마 얻어 탔어요. 좋은 말을, 되는 말을. 10번만 재간둥이 배당마로서 충분히 막판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10번만 재간둥이. 자, 일단 초반 선두권이 많이 흔들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8번만 삼라만상을 무지하게 노렸던 마필이에요. 예. 근데 이제 김석봉이 이제 서울에서 내려가서 타긴 탔는데 솔직히 말해서 느낌 자체는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고, 개인적으로 14번만 인디언 파크도 약간 위험한 느낌이 나고, 3번만 매직고도 이제 앞에 뛰는 마필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2번만 끝판 여왕이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제가 과연 얼마나 팔지 모르겠어요. 끝판 여왕이 이게 동남여자나 50 마필과 경험시 압도하는 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오래간만에 정상 출전 주기로 출전한 마필이에요. 기본 능력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기습을 노린다면 지금 시대로 바뀐 2번만 끝판 여왕이 상태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복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근데 저는 안쪽에 있는 3번 매직고 직전에는 게이트가 분리해가지고 초중반 약간 의지가 좀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말이 외측에서 좀 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도 이번에 게이트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 속에서 뛰기 때문에 유연명 기수가 뭐 쫓아가는 그러한 전개보다는 죽기 살기로 아마 뭐 깨져도 무조건 앞장을 때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3번 매직고의 선행권 붙이기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매직고. 자, 이렇게 해서 뭐 저희 사이즈 넘버에서는 일단 10번 재간둥의 막판 추입과 2번만 끝판여왕의 상태의 변화, 거기에 3번만 매직고의 어떤 기승기수라든지 초반 기습, 뭐 여러 가지 상태를 봤을 때 2번, 3번, 10번 요 세 마피를 갖다가 저희 사이즈 넘버에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혼전이기 때문에 좀 여러 방 공략해도 충분한 경주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십니다. 네, 6경주 하겠습니다. 1300m 혼합 4등급 핸디캡 경주 하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는 2병전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2병전의 승부처. 자, 일단 잠시 후에 들어보시고요. 네, 정철은. 네, 저는 데뷔전에서 크게 주목을 끌지 못했던 마필 13번 톱 오브 더 라인 요 마필을 이번 경주에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뷔전 때 이제 게이트가 좋아가지고 발주도 무난했었고 직선 끝걸음도 비교적 양호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 되겠는데 지금 2주 만에 아주 출전 주기를 상당히 빨리 잡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또 김영강 마방의 마필이죠. 그만큼 김영강 마방 스타일 자체로 봤을 때 말이 이상이 있으면 절대 빨리 안 나옵니다. 말이 아무런 이상 없고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출전을 시켜가지고 이 상금을 좀 벌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번 경주를 보면 지난 데뷔전 때의 편성을 비교했을 때 데뷔전 편성보다 상당히 약합니다. 전개 자체도 이번에 잘 풀릴 수가 있다는 점에서 13번 톱 오브 더 라인 요 마필을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13번 톱 오브 더 라인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번만 경남불패 글쎄 데뷔해서 15점 만에 마필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지난번 경 초반서부터 아무 의지 없었는데 막판에 날라오는 끝걸음 굉장히 좋은 여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1번과 경남불패에 대한 어떤 컨디션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병전의 승부처이기 때문에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이병전 시작해주시죠. 네, 복귀를 통해서 아주 세게 노렸던 말이 이번 6경기에 출전했습니다. 혼전이고 14마리 꽉 채웠습니다. 되는 말은 굉장히 많고요. 1, 2, 3, 4 여기에 되는 말이 9번 그리고 외곽에 11번 승리파크 그리고 말씀해주신 13번 톱 오브 더 라인 2주 만에 나온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번 경주에 인기가 불가피한 14번 에이스 신화까지. 자, 이 중에서 다행히도 우리 두 위원께서 1번 경남불패 이거는 무조건 배팅권에 가져갈 말입니다. 13번 톱 오브 라인도 세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노림수 축이 아닙니다. 따로 축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번 경주도 제가 노림수 축을 가지고 후차권에서 지금 두 방으로 압축해놨습니다. 미리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린다면 인기마 중에서 2번 시크릿 라인은 절대로 안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시크릿 라인은 인기권 중에 하나인데 이거 하나만 제가 꺾어드리고 나머지 꺾는 말은 현장에서 말씀드리고 자 1300에 어울리고요. 거리도 딱 맞고요. 따라가는 말인데요. 이번 경주는 직전경을 통해서 굉장히 복귀해서 많은 걸 보여줬습니다. 잔뜩 노렸던 그 놈을 놓고 배당 짭짤합니다. 중배당 승부하겠습니다. 네, 이번 6경주 2병전에 강력한 노림수 축이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2번은 시크릿 라인은 일단 쳐다볼 필요가 없다. 네. 잘라드리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2번만 시크릿 라인은 이병준 믿고 자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인기발 중에 자를 마필이 2번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 지금 인기로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걷어치우고 이병주의 노림수 목병을 대가리를 놓고 승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근 이병전의 상승세라든지 어떤 예상적인 질적인 부분 이건 무조건 6경주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 하겠습니다. 1400m 국내산 4등급 핸디캡 경주 하겠습니다. 일단 6번은 퀸타치 어떻게 봐요? 자, 퀸타치는 대가리입니다. 어떻게? 저기 천천히만. 역시 대가리죠. 네, 그러면 6번 퀸타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요. 네, 그러죠. 다른 마필로 가시죠. 네. 왜냐면 얘는 설명을 하면은 이게 지금 6번 하고 우리가 끝나면 안 되니까 6번 퀸타치 인정을 하고요. 저희 사이즈 넘버에서는 자, 이병전 후차권에서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이 뭐예요? 일단 2번만 러블리스타가 되겠습니다. 일단 러블리스타가 일단 뭐 부담감도
조건, 객관적인 조건이 이제 부단 8번 게이트에서 2번, 그리고 이제 부단 중에 55에서 53 된 것도 있고요. 이번 경주는 제가 볼 때는 그 지난번 천지파크가 선행을 나고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찍혔어요. 금법 미라클로 찍혔는데 이번 경주는 제가 볼 때 편성이 6번 외에는 다 고만고하는 말이 아닌가. 또 지난번 경주는 한 타임이 쉬어왔다. 연타를 때리고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정상적인 출전 주기에 또 제가 인정하는 기서 탔기 때문에 이거는 2번만 러브리스가 상당히 재밌는 막건이 아닌가 봅니다. 네, 천천히. 근데 저는 1번 게이트에 있는 신세계 강자를 좀 더 세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가면 현장 가면 6번 놓고 뭐 1번, 2번이 대길 준대길로 팔릴 것으로 아, 5번 있어, 5번. 5번까지는 내가 봤을 때 좀 아니, 그러니까 팔리는 놈. 빨리 못 팔려요. 뭐 일단 저는 1번 게이트에 있는 신세계 파티가 신세계 강자가 지난번 거의 뭐 29주 만에 나와가지고 1400m 그것도 선행도 아니고 추입으로 올라왔다는 점 때문에 이번 경주 마지막 라스트에서 또다시 한번 막판 추입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가지고 지금 얘기하라는 거야, 지금. 저는 한 마리를 잘라드릴게요. 저는 5번만 신천여망은 보지 않습니다. 네. 5번만 신천여망. 속된 말로 정말 불쌍하게 들어왔어요. 예? 지금 얘를 예상에 잡을까 말까 고민이 되게 얘 팔려요. 지금 왜냐면 6 놓고 1번, 2번, 4번, 5번, 8번이 팔린 게. 그 중에서 이거 뭐 저번에 입상했지, 용군이 탔지, 야 이거 무조건 인기 많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6 놓고 1, 2에 대한 어떤 제가 확신을 저는 솔직히 말해서 2일 다 세게 봐요. 6번은 축이기 때문에. 근데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5번만 신천여망만 자르자. 저는 추천드리는 말 필요 없어요. 그냥 6번 축에 5번만 신천여망만 자르고 나머지 2번, 1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선택 안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8경주 하겠습니다. 1200 혼합 3등급 핸디캡 경주 하겠습니다. 1대 혼전이에요. 오래간만에 나오는 마필, 32주, 35주, 19주. 오래간만에 출전한 마필도 많고, 그렇다고 최근 바닥패를 보니까 뚜렷하게 컨디션이 좋고 상승세인 마필이었고 능력 있는 마필이 없어요. 혼전은 혼전입니다. 자, 전철회부터. 네, 승부 경주, 메인 승부 경주. 이병렬 승부처인가요? 죄송합니다. 야, 제가 이병렬 고민을 털고 제가 시작하죠. 여기 써있는 영상이 나고 제가 깜빡했어요. 하도 혼전이기 때문에 이거 누가 승부를 해? 그래서 진행을 하다 보면 착각할 수 있는데 이병렬의 승부처인데 제가 분명 혼전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넘기겠습니다. 김민수는 이해합니다. 이거 왜냐면 이렇게 혼전인데 설마 이걸 승부하겠냐라고 뭐 당연한 생각을 했고요. 휴양마가 지금 한두 마리입니다. 지금 여기 1번, 4번, 뭐 7개월, 8개월 위닝 디자인 8개월, 시크릿 에센스 4개월 이렇게 나왔어요. 왔어. 자, 아무튼 이번 경주는 제가 어떡합니까? 솔직하게 놀이를 나올 때만 기다린 말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휴양마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 뛴말도 되는데 그건 현장에서 축이 뭐다라는 거는 접속하시면 바로 까드릴게요. 막권은 일단 기본적으로 3방입니다. 왜 3방이냐면 이게 무조건 배당이 환수가 나와요. 깜빡이도 옮겨다닐 가능성이 높고요. 뭐가 팔릴지는 몰라요. 그 정도로 대혼전인데 제가 계속 기다리고 좋은 말이 여기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일단 능력이 대가리고요. 전개 좋고요. 기수가 A급이라면 금방 알겠지? 기수도 좋고요. 그래서 그 놈을 놓고 이번 경주는 제가 자신있게 넓게 가면 3방입니다. 일단 주력은 한 방이 되겠죠. 나머지 2방은 뭐냐면 환수가 됩니다. 뭐 30배, 40배 이렇게 뻔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만 아니고 복병만 신경 쓸 게 없어요. 마침은 그냥 상황이 나기 때문에 이번 8경주 1대 혼전 경주 1200에 일단 앞에 가는 마필입니다. 선입권에 붙어가는 마필인데 그놈 놓고 제가 잔뜩 노린 놈 놓고 한번 좋은 배당으로 반드시 적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8경주 이병렬의 승부처. 왜 권투 같은 걸 할 때 너무 얻어맞으면 수건을 던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주는 얘 수건을 던지는 경주예요. 수건을 던지고 기권, 백기를 흔드는 경주 아닙니까? 너무 혼전이기 때문에. 그러다 제가 진행하다가 이런 경주를 승부했다니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써놓고서도 지금 왜냐면 진행하다 보니까 헷갈린 거예요. 자, 이런 엄청난 혼전이에요. 어떤 놈이 들어와도 지금 이병렬이 노림수를 놓고 배당파를 오를 때려도 무조건 먹는 경주예요. 제가 보기엔 한두 방 가지고 안 되는 경주예요. 한두 방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정도로 혼전도가 높은 경주인데, 야, 이런 경주에 이병렬의 노림수 축이 있다. 원래 가진 능력이 있다.
가진 능력상 이편성에서 무조건 와줘야 되는 강력한 노림 수축이 있다. 그럼 바로 이병전 같이 승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병전도 이번 경주를 가장 많은 배팅을 하려고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감도 느껴졌고요. 아무튼 이번 8경주 이병전의 승부처 현장에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9경주 하겠습니다. 1400m 국내산 3등급 핸디캡 경주 하겠습니다. 일단 8경주가 이병전의 승부처고 이번 9경주가 김민수처예요. 그리고 다음 10경주는 전천후년 메인 승부처죠. 일단 후반부 경주는 저희 사이즈 넘버 3명을 갖다 차례대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뭐 3명 다 적중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경마에 대해서는 좀 이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든든하네요. 아래 위로 다 한 명씩 있고 또한 되게 제가 중간에서 한 방 때릴 수도 있고. 자, 어찌됐든 이번 9경주는 일단 6번마 당대 천하는 그냥 대가리입니다. 얘를 놓고 때리는 경주인데 6번마 당대 천하를 축으로 놓고 뭐 1번 팔리고 2번 팔리고 뭐 11번 팔리고 여러 마리 필들이 팔려요. 자, 그런데 일단 6번마 당대 천하는 대가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상 경주 2차를 했지만 내용 자체는 거의 대가리급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최근 뛰었던 기세라든지 이번 경주 편성을 봤을 땐 6번은 축이에요. 근데 후차권에서 제가 직전 경주 뛰는 모습을 보면서 얘가 마필이 변했구나. 완벽하게 변한 노림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지금 생각에는 그냥 한 방 때릴 거예요. 뭐 1번, 2번 다 인정 안 해요. 11번까지 인정을 안 해요. 물론 그 중에서 제가 맞힐만한 놈은 하나 있어요. 그렇지만 저의 노림수 따로 있다. 6번은 당대 천하를 놓고 전 경주를 통해서 그리고 훈련 때 마필이 미쳐있는 마필이 있어요. 한 방으로 때리면서 들어갈 거예요. 한 방으로 때리고 뭐 인기마 중에서 마지못해서 바칠만한 마필이 있다면 현재 가서 한 마리만 더 바칠게요. 아무튼 지금 생각은 그냥 한 방으로 때리면서 먹겠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짭짤한 배당 6번 대가리 놓고 한 20개 안쪽에 짭짤한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강력한 노림수 복병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한 방으로 제대로 때리면서 한 방 받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9경주는 김민수의 승부처 현장에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10경주 하겠습니다. 1800m 국내산 2등급 핸디캡 경주 하겠습니다. 역시 복병마의 귀재 전천위원회 마지막 경주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메인 승부처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자, 마지막 10경주입니다. 좀 부담감이 좀 있는데 그래도 또 마지막 경주 적중했을 때는 그 기쁨이 아주 배가 됩니다. 그만큼 마지막 경주가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이제 레이스인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요마필이 딱 출전을 하면서 뛰는 내용 보고 요마필은 다음번에 나오면 무조건 좀 공략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번 경주를 보니까 편성이 너무나 약합니다. 좀 센 편성이 나왔어야지만 좀 인기권에서 좀 많이 좀 멀어질 수가 있는 마필인데 이거 편성을 너무 또 잘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관리했던 마필 바로 그 마필을 이번 경주 축마로 놓고 때립니다. 물론 이제 14마필이 지금 풀로 게이트를 채웠지만 제가 봤을 때 한 10마리 이상은 거의 들러리입니다. 그만큼 이번 마지막 10경주는 자신감 있게 막권 조합 자체도 아주 최대한 압축을 해가지고 한 2방 정도 많으면 3방까지도 가능합니다. 한 2방 정도로 압축을 해가지고 마지막 마무리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10경주 전천후의 메인 승부처 하겠습니다. 한 10마리 정도는 쓰레기다. 노림수는 딱 3마리다. 노림수 축은 따로 있다. 그 안에서 끝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 근데 이 13마리 중에 되는 마필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근데 전천후의 눈에 봤을 때는 쓰레기는 10마리다. 정말 내용 없는 마필들이 한 10마리다. 그렇다면 그 3마리 안에서 전천후에 승부하는 경우도 아닙니까? 아무튼 축을 세워놓고 3방이든 때린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 이번 10경주는 저희가 보지 못하는 다른 면을 전천후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부처로 삼았기 때문에 요거 현장에서 바로 즉석에서 접속을 하셔서 같이 먹어야겠죠. 저희 사이즈 넘버 팬여러분께서는 같이 먹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번 10경주 전천후의 승부처 현장에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15년 4월 13일 경마 사이즈 넘버 금요 경주의 상평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제 4월 들었고 이제 다시 재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천위원도 지난주에 이제 영입을 해서 예상 방송도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적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역시 현장에 가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